자, 슈어 KSM44MP 신상 출시 기념으로 저는 오늘 커버송을 녹음하러 갑니다. 저의 원래 꿈이었던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유튜브를 통틀어서요, 가장 마이크를 사랑하고 또 가장 많은 마이크를 경험해본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자, 저는 정말 2000년 이후에 단종된 모델들을 제외하고는요, 슈어의 모든 마이크를 써본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신제품 출시 안 하기로 유명한 슈어가 신제품 마이크를 발표했다? 거기다가 레코딩 라인업이다, 심지어 플래그십이다. 음향 오래 하신 분들은 저랑 공감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코딩부터 라이브, 방송까지 모든 음향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슈어 아닙니까? 자, 그만큼 슈어는 우리의 귀에 가장 익숙한 사운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운드, 바로 표준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자, 실제로 슈어의 역사는 1925년부터 시작됐고요, 작년에 100주년을 맞았죠. 자, 이게 바로 슈어로부터 선물 받은 그 100주년 기념 SM58입니다. 자, 물론 노이만이나 텔레푼캔이 레코딩에서는 더 넘사벽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슈어는 애초에 포지션 자체가 좀 다르죠. 슈어는 초고가의 환상이나 화려함으로 승부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표준기와 실전기를 만들어 온 회사거든요. 자, 음향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만한 핸드마이크 SM58, SM57부터요, 라디오 방송국의 표준처럼 사용된 SM7, 요거는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스릴러 앨범에 쓰인 마이크로도 유명하죠. 자, 거기다가 드럼에 쓰이는 52, 91, 56, 98 등등 뭐 보컬만 보지 않고 음반 전체에 사용된 참여율로만 따진다면 뭐 슈어의 존재감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 KSM44라는 마이크는요, 2000년 밀레니엄쯤에 출시된 슈어의 플래그십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인데요. 자, 노이만의 U87처럼 멀티 패턴을 사용해서 보컬부터 어쿠스틱 기타, 드럼의 오버헤드, 그리고 스트링까지 아주 넓은 레인지를 투명하게 담아내기 위한 올라운더 스타일의 컨덴서 마이크죠. 야, 이거 정말 좋은 마이크입니다. 거기다가 가격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만한 게 없다 싶은 뭐 그런 마이크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10년을 우려먹다가 2010년에 KSM44A라는 이름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도 44A를 꽤 오랫동안 여기저기 정말 잘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16년이 더 지난 지금 2026년에 갑자기 이 KSM44MP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리프트부터 대대적인 내부 업데이트를 마친 신모델을 출시하죠. 자, 사실 KSM44A를 약간 마이너 업데이트라고 본다면 이번에 44MP는 정말 26년 만에 리뉴얼인 셈입니다. 슈어 하면 보통 SM58, SM57 그리고 무선 마이크부터 떠오르죠. 라이브 현장의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슈어는 라이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나 레코딩에서도 오래 살아남은 모델들이 많죠. SM7도 있고요, 뭐 드럼 마이크 라인업들도 있고 또 바운더리 마이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KSM 시리즈도 있었어요. 자, KSM137이랑 KSM141이라는 그 펜슬 타입 마이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KSM44라는 라지 다이어프램 마이크도 있죠. 뇌피셜입니다만 아마 KSM44가 슈어 입장에서는 노이만 U87 적용용 마이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디오이드, 무지양, 양지양 요 세 가지 타입을 스위칭할 수도 있고, 로우컷 필터랑 뭐 감쇄 스위치 달린 것도 그렇고, 약간 통통한 디자인의 쇼크 마운트까지 아무래도 이게 좀 비슷한 느낌이기는 하죠. 거기다가 이 올라운더를 지향하는 범용성까지도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사운드에서는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KSM44 시리즈는 원래 트랜스포머리스 구조의 마이크인데요, 그러니까
덕분에 소리의 왜곡을 억제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빠른 응답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었거든요. 자, 원소스의 어택과 질감이 좀 덜 흐려지도록 만든 거죠. 거기다가 슈어 KSM44A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프리토스라는 자체 설계한 프리앰프 회로를 통해서 이 셀프 노이즈를 정말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켜준다는 점 때문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KSM44MP는요, 공식적으로 트랜스포머 리스인지 또 어떤 회로가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고, 스펙상으로는 44A 때랑 좀 비슷한 수준의 노이즈 플로우이긴 한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44A 때보다도 더욱 좀 정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튼 이번에 KSM44MP는 페이스리프트까지 되었는데 기존의 슈어의 행보를 돌이켜보면 요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 보수적인 슈어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자, 같이 나온 32C, 40C, 44MP 중에서 요 44MP가 플래그십입니다. 자, 거기다가 가격도 좀 세죠. 저는 슈어가 지금 현재 시점에 레코딩용 컨덴서 플래그십을 리뉴얼했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거든요. 일단 슈어 정도 되는 회사가 야, 우리 플래그십 마이크 만들었어 라고 할 때는 그냥 적당히 출시할 수가 없겠죠. 정말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쳐서 브랜드의 기술, 철학을 대표하는 상징 모델로 출시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슈어가 더더욱이나 무선이나 라이브 쪽 이미지가 훨씬 강한데요. 아니야, 레코딩에서도 우리가 표준이야,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팬데믹과 AI 시대를 거치면서 레코딩 시장에서는 정말 보컬용 마이크 이외에는 판매량이 제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슈어가 이 보컬이라는 포지션으로 플래그십을 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슈어가 이번 건 대표작이다, 이런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요즘 음악은요, 스피커보다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듣는 비중이 훨씬 크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컬의 취향도 조금 바뀝니다. 자, 예전에는 야외나 가게 이런 데서 대부분 스피커로 들으니까 일단 무조건 중음이 막 세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보컬이 이 스피커를 뚫고 나가야 와, 노래 정말 잘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어떨까요? 보컬의 중음이 막 이어폰과 헤드폰을 막 뚫고 나오면 귀가 아프겠죠. 자, 오히려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디테일이 좋고 섬세한 보컬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고막 남친, 고막 여친 이런 단어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원래 U87은 중음이 강하고 성량이 큰 보컬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자, 볼륨이 크고 레인지가 넓은 소스들도 정말 시원하게 다 받아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속삭이는 보컬들, ASMR처럼 소리의 사각거림이나 고역의 캐릭터가 좀 붙어줘야 좋은 보컬들은 어떤 마이크가 좋을까요? 자, 무조건 깨끗한 마이크보다는 약간 빈티지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조금 더 배음이 느껴지는 그런 마이크들이 좋겠죠. 그래서 특히 빈티지 진공관 마이크들의 리이슈나 레플리카 마이크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뭔가 보컬의 표현력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진공관 마이크들은요, 고질적으로 노이즈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쉬하는 전기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변 전기 상황이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노이즈 문제를 좀 많이 유발하는 편이죠. 특히 보컬이 작게 속삭이듯 말할 때 노이즈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거기다가 이 리이슈 제품들이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업데이트보다는 좀 톤 컬러의 복각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슈어는 여기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KSM44MP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대 보컬 레코딩에 특화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옛날 감성을 그대로 흉내낸다기보다는 지금 보컬이 원하는 디테일을 현대적인 정밀도 안에서 만들겠다. 자, 빈티지풍 플래그십이 아닌 오히려 현대 보컬을 위한 슈어식 플래그십, 이게 우리의 이번 세대 대표작 KSM44MP다. 역시 슈어답지 않습니까? 자, KSM44MP는요, 그냥 멀티 패턴 라지 다이어프램 추가요가 아니라 현대 보컬에서 중요해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소리에 강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공기감은 디테일하지만 거칠지 않게 표현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근접 효과를 조금 더 잘 통제할 것. 자, 첫 번째인데요, 조용한 보컬, 속삭이는 톤, 숨이 많은 보컬에서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요 마이크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작게 부르면 결국 프리앰프 게인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후반에 컴프레션을 조금 더 하게 되죠. 자, 그때 마이크의 셀프 노이즈가 높으면 히스 노이즈가 같이 증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KSM44MP는 극도로 낮은 노이즈 플로어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요 토핑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때면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노이즈가 낮습니다. 지금 노이즈 살짝 들어오는 건 오히려 요 조명의 팬 노이즈예요. 자, 이 숨소리도 잘 들려야 하고요. 입술소리, 성대의 마찰음, 끝 호흡,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 살아야 하는, 영혼까지 목소리로 보여줘야 하는 요즘 보컬의 아주 중요한 스펙인 거죠. 슈어는 공식적으로 44MP에 대해서 미세한 디테일을 살려주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완만하고 화사한 고역대 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마이크에서 미리 고역의 배음을 살려서 녹음한 것이랑 후보정에서 살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실력 있는 감독님들은 SM58만 가지고도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같은 레인지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자, 저희가 보통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기본적으로 원소스에 이미 들어가 있는 배음을 살리고 만지는 게 애초에 없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결과물에 큰 도움을 주겠죠. 자, 기존 KSM44는 조금 더 뉴트럴하고 플랫한 사운드를 지향했었는데요. 이번 44MP는요, 고역 부분이 부드럽게 살짝 리프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원본 상태만으로도 보컬이 음악의 앞단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고요. 이 숨소리나 호흡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배음들을 후보정에서 캐릭터화하기도 아주 편하고 좋은 사운드죠. 자, 어쿠스틱 악기들에서도 하이 쪽을 과도하게 만지지 않아도 존재감이 좀 잘 살아나는 사운드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보컬 믹스할 때요, 예를 들면 사운드 토이 디캐피테이터나 아이조토프의 익사이터 같은 하모닉스 계열 플러그인 있죠. 이런 걸로 고역의 존재감을 살리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자, 단순히 EQ로 프리센스 대역을 부스팅해서 튀게 만들면 이게 자칫 요 치치 하는 치차름이나 너무 귀를 찌르는 소리들까지 같이 올라와서 보컬을 좀 피곤하게 들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공기층이나 숨결, 초고역 등을 배음의 질감으로 예쁘게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KSM44MP가 바로 그런 테크닉들을 붙이기 아주 좋은 사운드입니다. 자, 이 부분 살짝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다음은 근접 효과인데요. 노래에서 이 작은 소리를 많이 쓰는 만큼 마이크를 가깝게 쓰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근접 효과라고 해서 저음에 부밍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톤의 변화가 심해지기도 하고, 또는 위상 때문에 원치 않는 방해 울림 같은 게 더 많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의 다이어프램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에 조금만 가까이 붙더라도 우리 목소리에서 나오는 저음이나 숨소리가 엄청 크게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이때 마이크가 특히 저음역대에서 지향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런데 KSM44MP는요, 특히 저역대의 오프축 제어가 뛰어난 설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에 바짝 붙더라도 중심이 흐려지거나 저역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또 뒤쪽 다이어프램이 저음역대에서 후면으로 들어오는 소리들을 부분적으로 막아주면서 저역이 넘치거나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제가 가까이 붙어서 말을 하더라도 저역의 부밍이 문제가 되는 느낌들은 아니죠. 자, 특히 이렇게 오프축이 좋아지면 보컬뿐만이 아니라 드럼이나 스트링 같은 멀티 마이킹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저역 쪽 지향성이 좋아지면서 룸의 반사음 같은 것들이 훨씬 적게 들어올 확률도 조금 높아졌죠. 자, 이번 KSM44MP에서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요, 디자인입니다. 자, 그냥 봐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기존 44 시리즈를 오래 써온 입장에서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사실 이전 44는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 하나는, 그런데 이번에 슈어 진짜 웬일이지? 디자인 진짜 잘 뽑았습니다. 이제야 플래그십답지 않습니까? 바디는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가공 바디인데요. 본체 무게도 295g으로 정말 가볍습니다. 자, 마감이 고급진 거에 비해서 너무 가벼워가지고 약간 실감이 안 나는 정도예요. 자, 마이크 오래 쓰다 보면 이 무거운 것도 꽤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마이크 스탠드 막 처지고 각도 잡기도 힘들고요. 자, 쇼크 마운트에 이렇게 자석식으로
요렇게 탈부착 가능한 팝필터를 주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요즘 이거 저가형 마이크들에서도 많이 하는 거기는 한데 슈어가 이렇게 해주니까 괜히 또 기분이 더 좋고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이크 스탠드에 장착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고무줄 없이 링으로만 거치할 수 있는 쇼크 마운트도 따로 주고요. 이거 은근히 편하죠. 악기 녹음하거나 특히 드럼 오버헤드 같은 거 잡기에는 요 마운트가 짱입니다. 거기다가 이걸 다 집어넣고도 가방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요. 보시면 요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은 이동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가끔이라도 들고 나가야 하는 분들께는 가방이 과하지 않은 것도 메리트가 되죠. 자, KSM44MP는 1인치 금도금 마일라 듀얼 다이어프램 캡슐을 썼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좀 에어 쪽을 부드럽게 울리는 튜닝에 좀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멀티 패턴이기 때문에 카디오이드부터 양지양, 무지양까지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패드와 로우 컷도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고요. 다만 슈어가 강조하는 지점은 요 듀얼 다이어프램이 단순히 패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저역의 오프축 제어의 안정감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슈어의 KSM44 시리즈는 원래도 정숙하기로 이름난 마이크지만 이번에 마이크 내부의 RF 차폐 설계도 그렇고 44MP는 정말 초저잡음이라는 타이틀에 완전히 집착한 느낌입니다. 디자인부터 내부 설계까지 슈어가 이번에 정말 작정하고 제대로 칼을 갈았다는 티가 팍팍 나죠. 슈어의 신제품 출시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기대했고요. 테스트 해보는 동안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이크라는 게 다다익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나쁜 마이크는 없다. 용처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번 KSM44MP는요. 올라운더 마이크로 특별히 색깔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마이크가 아닐까 합니다. 자, 저도 근 20년 넘게 녹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 고음 보컬 분들이 엄청 파워풀하고 성량이 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고음을 잘 내는 보컬 분들은요. 성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굉장히 유연하게 음역대를 오가면서 고음의 표현들을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전 세대의 KSM44가 좀 정직하고 안정적인 쪽이었다면 44MP는 그 위에 공기감, 섬세함, 저노이즈를 얹으면서 요즘 음악, 특히 요즘 보컬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실하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자, 표준기를 잘 만드는 슈어답게 이번에 나온 KSM44MP가 아마 보컬 녹음에 있어서 한 번 더 표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 그렇게 따지면 이 가격이 비싸다고 보기도 어렵긴 합니다. 자, 어쨌든 마이크의 명가이자 대기업에서 십수년의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어낸 튜닝의 안정성에 AS까지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인 신뢰도가 어마무시하니까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정도면 상도를 넘어선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자, 마이크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친절한 상담과 책임감 있는 CS 수픽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특히 마이크에 대한 상담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빈티지 킹, 스윗워터, 토만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잘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좋은 마이크가 여러분들 좋은 보컬 만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향감독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이 본 것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엔 많이 구렸지. 슈어 디자인은 진짜 구렸지. 디테일 샷하고 다 찍는데 보니까 예쁘더라고. 이번에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지금 내가 솜 껴서 그런데 멋있잖아. 멋있어. 진짜 괜찮지 않아? 얘가 지금 제일 좋은 거. 아니 똑같은 거야 형. 아, 완전 같은 제품. 똑같은 거 지금 2개 있는 거야. 진짜 있어 보이시네. 그 있어 보여야 되는 가격이지. 200만 원이 넘는데. 야, 너는 이런 거 하도 많이 써서 이 제품이면 한 금액대가 이 정도 될 거다는 감이 있잖아. 매일 만지는 게 마이크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200만 원이어도 돈이 아깝진 않은 마이크야. 이거는 진짜 그래. 오히려 가성비 제품이다. 오히려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 만듦새가 너무 좋았어. 물론 이제 만듦새도 좋고 만듦새는 정말 슈어답지 않게 너무 좋고 근데 소리가 이거는 진짜 200만 원이어도 가성비다. 그리고 가벼워. 형 던지지 마. 이거 2장이야 이거. 2장. 보이지? 이거 진짜 금이라. 금 도금. 진짜 금으로 도금해. 뭐 그래야 소리가 좋은 거. 금도금들이 이제 전도성이 좋아가지고
야 근데 이 정도면 흔히 말하는 진짜 우리 아는 프로 가수들이 녹음을 해도 얘가 비빌 정도가 되는 거야. 오오오오. 진짜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가수들이 신보를 내는데 녹음을 한다. 써도 돼. 소리 진짜 좋을걸? 그 정도로 비빌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2천만 원짜리 마이크 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급 차이가 좀 나겠지. 근데 음반 만들 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게 좋을 거야. 결과물로만 보면 큰 차이 못 느낄걸? 부른 본인도 모른다. 모를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로 2천만 원짜리 마이크랑 200만 원짜리 지금 요거 이렇게 같이 녹음 받아가지고 후보정에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과 잘 모를걸? 짱인데. 짱이지. 근데 이제 더 비싼 마이크들은 그 마이크들만이 내는 그 독특한 소리 있잖아. 아 고유의 톤. 고유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 목소리에 그게 너무 잘 맞는다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표준적으로 누가 써도 진짜 기본빵 이상은 해주는. 그리고 나 이거 진짜 좋더라고. 두 장. 2장. 네, 2장. 야.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